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앞차기. 며칠 쉬었죠? 예, 며칠 쉬었습니다. 네. 며칠 쉬었다가 드디어 정규 편성이 돼가지고요. 아 예. 거업하고 오통 두 분 모셨습니다. 오통이요. 네. 오평. 뭐 통도 좀 나쁘지 않네요. 평생 통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오통이라고 하면 뭐 무릎 통증을 말하는 건가요? 치통, 오통, 뭐 편두통. 신나가지고 하나 물면 하여튼 신나. 거업은 오늘 네. 복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그냥 집히는 대로 입고 왔습니다. 집히는 게 그겁니까? 예, 뭐. 제가 가죽을 되게 좋아해서 가죽 옷을 좋아해서 네, 가죽 옷을 잔뜩 사놨는데 몸이 커지는 바람에 못 입고 있다가 지금도 좀 끼어 보이긴 합니다. 예. 거의 없다님과 이제 건진법사의 공통점이 이제 가죽을 좋아한다는 거. 거긴 생가죽을 좋아. 생가죽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가죽 아니에요? 진짜 가죽. 레자 저는 가공된 가죽을 좋아합니다. 예, 가공된 가죽. 예. 아니 가죽 자체는 진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레자 아니고요. 예. 좋은 걸 쓰시네요. 의심스럽지만. 저 자동차 시트도 다 생가죽만. 네, 레자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저번에 저희 방송이 이렇게 쉬게 되면서 말입니다. 네. 오평에 대한 어떤 지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통 아니고요. 네. 그 물면 한 번 씹었으면 무슨 뼈를 우려내려고 사고를 끓이세요.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평은 그런데 네. 이틀 쉬는데 저는 사실 내가 한 방송도 잘 안 보고 댓글도 잘 안 보는데 그때는 이제 쉴 때 보면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성원이 어떤가에 대해서 오평을 찾는 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그 쉬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업이 과자를 많이 먹어서 제정난으로 제작비가 떨어졌다는 소리. 그 제작비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 추정을 하시는 그 분들. 댓글은 MBC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과자 몇 개 집어먹었다.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는 안 망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 챙겨오긴 했습니다. 그거 저희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대기실에 앉아서 먹는 건데 규정이에요. 그렇습니까? 실내 반입 금지. 집에 가져가려고요, 그걸.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 집에 가져가면 또 이틀 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식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거업 때문에 다른 분들도 뭘 못 먹는 사태가. 내가 못 먹을 바에야 아무도 못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도대체 얘기는 언제 할 겁니까? 본론. 오평은 오늘 무슨 말씀이 하고 싶습니까? 오늘은 사실 이제 주요 시사 방송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했었던 흔히 말하는 윤석열 씨의 변호를 위한 피해 쉴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해내신 분이 윤석열 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들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자기가 해내놓고 스스로 해낸 결과를 우리에게 반문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난제예요. 저희가 사실 2시간만 하라고 허용해 줄 것도 아니고요. 이게 타임어택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국민들이 막은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막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자기가 막혀놓고 2시간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유부남들이 와이프한테 거짓말하다가 걸리면 이제 이런 변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멍청한 거짓말을 하겠어? 지가 들켜놓고 근데 한 거예요. 하고 나서 걸린 거죠. 지가 들켜놓고 들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무슨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체포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체포란 단어는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끄집어내라. 끌어내라였는데 잡아내라. 체포란 단어를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만취 상태에서. 모를 수 있죠. 만취 상태에서.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성관이 직원들 말이죠. 손발을 결박을 하고 머리에 두건을 씌워서 차에 짐짝처럼 실어서 B원 벙커로 데려와라. 그럼 이거는 뭐 납치해라라고 말을 한 겁니까? 뭐라고 말을 한 겁니까? 그것도 납치란 단어 안 썼습니다. 그냥 끌고 와라. 끌고 와. 뭐 납치한 단어 썼습니까? 그런 거 안 썼는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뭐 동행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행할 거면은 결박을 왜 시키는 거예요? 네. 주거는 왜 씌웁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패티신가요? 아니면 일종의 어떤 상관이 직원들을 위한 그간의 노고를 감사하면서 게릴라 콘서트 할 때 이제 노래를 드리거든요. 두건을 벗어주세요 하면 이제 쫙 그동안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말입니다. 네. 취객들이요 가끔 술 취해서 지가 시비 걸어놓고 맞아요. 되게 얻어 터지고 나면 네. 내가 이렇게 맞는 사람이 시비를 걸었겠냐고. 그 그렇죠. 논리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맞아요. 먼저 때리고 나서 술 취해서 그리고 시커 얻어 터지고 나서 내가 이렇게 내가 무슨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맞은 사람이 시비를 걸었겠냐고. 근데 아직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맞질 않았습니다. 아직 안 맞고 있습니다. 제대로 맞지 않았고 변호인단 구성하는 거 보니까 그간의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요걸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그 석동현 변호사의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박주민 의원실에서 박주민 의원이 왜 이게 잘못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한 게 있거든요. 내란을 2시간 만에 하는 게 어딨냐에 대해서 윤석열은 헌법 제77조 제1항, 개헌법 제2조 2항, 계엄을 발령한 상황도 아닌데 했고요. 개헌법 제2조 5항,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킨 채 하셨고요. 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나 부서도 없이 하셨고요. 헌법 제77조 제4항, 국회에 대한 통고도 없이 했고요. 형법 제91조, 병력을 투입해서 실력으로 봉쇄하고 권능 행사를 방해했고요. 형법 제87조 제1호, 우두머리 수괴입니다. 여기까지. 줄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사실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은데요. 지금 오창석 평론가도 아는 걸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 깜짝이야. 모른다고 얘기하네. 만약에 그걸 모르면 거기 계실 자격이 없는 거죠. 너무나 명약관화한 정말. 이 수계라는 단어를 본인들은 안 쓰는 게요. 이 단어가 어려워서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고요. 수기에 그냥 우두머리. 뭐 사실 뭐 본인들끼리는 아마 뭐 대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대가리요. 보통 이제 조직의 우두머리를 형사들이 체포할 때 이제 저놈이 대가리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검찰 쪽이 뭐 제가 대가리라고. 아니, 난 그런 험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그런 험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방금 삿대질은 하셨습니다. 형사들이 이럴 때 그 옷하고 어울려서. 아주 스무스하게 빠져나가시네요. 기가 막히네요. 참 법업할 때 칭찬을 드리니까 참 신나네요. 신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할 수 없는 좀 차마 부끄러운 변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앞거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변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기대됩니다.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생중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변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생중계 해달라. 내가 직접 변호에 나서겠다. 볼만할 겁니다. 정말 재밌을 겁니다. 윤석열 씨가 사실은 이제 검사를 쭉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변호사를 했어요. 한 1년 정도. 뭐 1년 안 되게 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자기한테 찾아온 의뢰인, 나를 무죄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인한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아서 그 로펌의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검찰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직접 변론을 하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재판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윤석열 피의자가 하나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듣는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독보적이죠. 재판관들한테 헌법재판관들을 분노하게 해서 말입니다. 결정이 빨리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그 재주는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으면 분노를 폭발시키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윤석열 씨가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헌법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사실 아닌데 테드 번디라고 아십니까? 연쇄살인범인데 미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범인데 그 영화로 나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로 나왔겠거니 싶어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겠죠. 영화를 안 만들어주면 전 모릅니다. 전 모차르트도 영화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데우스 보고 모차르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진짜요? 진짜로요.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런. 이게 정준희 교수가 얘기했던 비언어적 표현이군요. 비언어적 표현으로 비웃음을. 이거 참. 어쨌든 테드 번디가 법학과를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변호하겠다고 예. 직접 그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했거든요. 예.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재판관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네. 어디 그따위 지식으로 변호를 하느냐. 그래서 형량이 더 늘어났죠. 네. 저는 그거를 근데 저는 테드 번디보다 한 수 더 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왜냐하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이분이 뭘 한번 국민한테 뭘 얘기해서 네. 화가 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럼요. 예외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꼈던 게 사실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간절하게 의대 정원을 좀 철회해달라. 네.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긴급 담화한다고 하길래 민주당에서는 좀 긴장을 했거든요. 예. 이거 2,000명 확 줄이겠구나. 예. 아니면은 뭐 정권말 다시 고민해보겠다나 그러겠구나. 했는데 딱 나오자마자 2,000명 그대로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국면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라든지 내란에 깊이 반성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선처를 호소할 줄 알았지만 네. 나오자마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예. 부정선거 실제 있다. 너네가 무식해서 잘 모른다. 내가 설명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엄령에 그리고 의사들을 처단한다 그러잖아요. 네, 처단. 처단한다. 처단한다. 48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네. 처단해버리겠다. 물론 계엄령 포고령을 직접 쓰지는 않았겠지만 네. 참 그답게 썼어요. 뭐.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시그니처. 처단. 포고령도 사실 이제 처음에는 윤석열이 직접 썼다라는 얘기가 돌다가 지금 예.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쓴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전형적인 비선 개입 아니겠습니까? 네. 예, 사실은 박근혜 탄핵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었던 이유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 네. 뭐 지금 이제 최서원 씨지만 개입했다 해서부터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지금은 전직 사령관이 정확히는 이제 국군의 날에 그 롯데리아 그 사람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군의 날에 여 간부 교육생을 성추행해서 불명예 제대한 네. 사령관이 포고령을 썼다. 화려하군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노상원 씨라는 이름이 이제 지금 민간인이니까요. 노상원이라는 이름이 올라가고 나서 모든 보고서에서 예. 이 인간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겠다. 예. 몇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예. 일단 불명예 제대를 했고 연금 다 뺏겼고 네. 누구보다 지금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네.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네.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 세 사람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리고 그 비원 벙커에 유명인들 잡아다가 아까 그 선관위 직원들 네. 손발 묶어서 얼굴에 두건 씌워서 비원 벙커로 데려오면 예. 거기를 총괄할 사람이 노상원이었다라는 예. 제보가 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 안 되는 사람하고 말입니다. 예. 네.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사람이 이제 배가 든든해지면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 안 되는 사람도. 포만감이 들면 좀 이제 헛소리를 하더라도 예. 약간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까? 여유가 좀 생깁니다. 제가 한끼주의자라서요. 예. 그래요? 속이 네. 그래서 한끼주의자인데 네. 그 겁을 만나면 가끔 화가 나는 이유가 속이 비어서 그럴 수 있다는. 그럼 방송 시작 전에 과자를 좀 드시죠. 과자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나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요. 예. 한 끼밖에 안 드십니까 하루에? 뭐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침에 모두 좀 이렇게 커피 비슷한 것도 먹고 예. 커피는 식사가 아니죠. 예. 뭐 거기다 예. 뭐 이렇게 뭐 타 먹고 건강 때문에 이제 한 끼만 드시는 아닙니다, 겁니까? 아닙니다. 귀찮았어요. 달걀 넣어서 드시는 건 아니죠? 달걀 안 합니다. 달걀 누르자. 약간은 고세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건강을 위해서 자시나 팥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죠 커피에. 오평 말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통에 삐졌습니다. 아니 저는 통을 좋아합니다. 그 커피에 뭐 이렇게 달걀 넣으자 동동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예. 십전대보탕 같은 거. 십전대보탕. 그럼 어떻게 그 드라마에 많이 나와서. 십전대보탕.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영상 매체를 통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예, 예.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건 뭐 있습니까?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 네. 아버지가 때리면 아프다. 뭐 이런 거. 부친께서 군인이셨죠? 군인이셨습니다. 군인이셨습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마음 편히 얘기하자면 즐겨 쓰시는 무기는 혁대. 그래서 정말 제가 말을 안 듣고 속 많이 썩였을 때, 넌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 아닌데 왜 때렸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 아니었고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들 지금 문제입니다. 자녀들한테 왜 이렇게 때립니까? 요즘이야 때리면서 키우지 않겠지만. 이거 참 두 분이 서로 맞았다는 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나마 속으로는 맞을만. 저도 뭐 많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혼난 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맞은 게 억울한 거지 혼난 건 억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들으시는 부모님들 아무리 때릴만 해도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애들. 그럼요. 아무리 때릴만 해도. 때리면 저같이 큽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거업은 뭐 준비한 거 없습니까? 남의 말만 듣고 있어요. 오평 얘기만 듣고. 아니,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많이 얹지 않았습니까? 날로 드시려는 경향이. 아니, 뭘 준비를 좀 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과자도 먹고 방송도 날로 먹으면 뭐 좋긴 좋습니다만 제가 오늘 들었던 뉴스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기갑사령관을 불러다가 이제 탱크까지 동원할 생각이었다. 이게 이제 2단계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 못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뭔 맞아요. 짓은 못했을까? 그러니까 국회를 완전히 제압을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렇게 되면 계엄이 쭉 유지가 되고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광장에 모일 게 뻔하니까 그쯤 되면은 탱크를 동원해서 이 모여든 시민들을 제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피를 보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렇죠. 100%다. 근데 자꾸 이제 본인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뭐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말라, 안 꺼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 내란의 대가리가 아니죠. 내란의 수괴. 수괴를 수괴를 못 떠올려서 지금 참 쉽지 않은 기억력입니다. 머릿속에 단어를 외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콩도 대두는 안 먹습니다. 그 머리란 단어에 상당한 민감한 어떤 굉장히 좋죠. 저는 콩 자체를 안 먹습니다. 왜죠?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콩만한 녀석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이 수계를 껴안고 있는 곳이 있죠.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약간 단체로 뭐 어떻게 뭐 만취 상태신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 꺼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최형두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안 한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 아주 참신했어요. 제가 알기로 본인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진주인가 어디서 출발하다 늦어가지고 못 들어간 거는데 오늘 우리 게스트로 나오시는데 살살 하십시오. 게스트 나오십니다. 한번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계산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안 나와서 그것이 만약에 내란 공범이 된다면 숫자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세워봤더니 민주당은 154명이 이제 계엄 해제 가결 찬성했고요. 국민의힘은 18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국민의힘은 90명이고요. 민주당은 16명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 플러스 우리 모두 안 들어왔으면 너네도 공범이니까 너나 나나 크게 차이가 없다. 비장파장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로 저는 추론해 봅니다. 오평이 설명을 해도 여전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국민들 혹은 이제 언론에서 국민의힘을 뭐 내란당이다, 내란 정당이다, 내란의 힘이다. 그 울산에서는 그 시민들이 직접 모여가지고요. 국민의힘 간판 뜯어내고 내란의 힘으로 바꿔 달아줬어요. 진짜로 달았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참.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만 내란범이냐. 너희도 그러면은 투표 안 한 애들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억하심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오늘 출연하신다고 하시니까 전화로 출연하십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좀 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 기다리시다가 정신 차리세요. 제 뒤에 서 있다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건 좀 무섭습니다. 상대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옷을 그렇게 멋지게 입고 오늘. 근데 그 생각은 듭니다. 조금만 빼면 더 이쁘겠는데 저 옷을 한 50kg만 빼면 50kg. 저 정도 되는 사람 한 명이 날아가야 되는데. 좀 오평 어떻습니까? 좀 빡기는 느낌. 아니 50kg면 오창석이 저한테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오평은 50kg밖에 안 나갑니다. 아니면 저 혹시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거엽다님 같은 경우는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 벌크업을 해서 근대라고 하죠. 그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위압감이 있고. 근데 저기서 더 벌크업을 하면 저 옷을 못 입을 것 같은데요. 뭐 옷이야 새로 사면 되니까요. 버리세요 저한테.
나중에 MBC 내란 바자회 같은 거 하면 그러면 과자 몇 개로 바꿔주시는지 이따 딜을 한번 일단 세 봉지까지 갑니다. 세 봉지요? 그럼 이건 한 봉지입니까? 이거 너무 이게 한 봉지지 뭡니까? 야 이게 한 봉지. 그럼 이거 3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엔 센 가죽인데. 가죽의 품질을 자신할 수 없어서. 이 양가죽이면 양가죽. 개가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개가죽이요. 아니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경원 의원 나와가지고요. 네. 본인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를 못한 이유가 그 얘기도 참 신박한 발상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있어서 자기가 못 들어갔다라는 또 희대의 명언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18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민주당 의원만 들여보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안 나옵니까? 나 의원은 한번 모실라 그러는데 잘 안 나오세요 그분이. 아니 저도 그 말이 너무 재밌어서요. 그럼 포위하고 투표하러 가는 의원들을 가지 마 이랬다는 건가요? 왜 내가 이걸 거한테 아니 당시에 물론 다들 실황으로 보셨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왔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이 막 들어서 넘겨줬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뭐 계엄 해제가 중요한데 지금 뭐 나경원 평소에 싫어서 당신은 넘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거기 가봤나요? 어디? 거기 국회. 당시에요? 안 갔어? 모르겠네요. 그때 아마 국힘 의총이라고 해서 최종 안에 따라서 아마 국힘 그쪽 당사로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아주 논리가 신박해서요. 너무 신박하고 기본적으로 저도 그때 국회로 바로 달려갔었었는데 택시에서 내리는 윤상현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국회 앞에 막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 돌아서 담을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신분을 확인하면 들어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서 한번 말씀을 먼저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막아서 못 들어갔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 윤상현 의원은 어디가 있었죠? 윤상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당사로 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5평 안 만났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괜히 걸려서 제가 너무 빠르게 알아보는 바람에 국회 앞에 내리셨다는 걸 들키셨어요. 억울하시면은 고소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렇군요. 심지어 복수의 증인이 있습니다. 5평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같이 봤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승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뭐 이제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 씨한테 집회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집회 나와라. 진짜로 윤석열 씨가 그 극우 집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사실상 이제 나라가 내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입니다. 나가서 한다고 거기 이렇게 준동해서 같이 할 사람이 그렇게 뭐 내전에 빠질 만큼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일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러겠지. 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아니 뭐 사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집 밖에 나올 수가 대통령이라고 했죠. 윤석열 씨는 지금 집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게 집 밖에 나오면 일단 우편물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꽃바구니 받고 그건 못 받았다는 얘기 들으셨는데 저는 생일 꽃바구니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정기관에서 꽃바구니 안에 편지를 넣어서 사정기관이 참 창의력이 없어요. 꽃바구니 기분 좋아서 딱 펼쳤는데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꽃으로 글씨를 써서 보내든가. 헌재로 오세요 이렇게. 아니면 뭐 자료 좀 내세요 이렇게. 꽃으로 글씨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화환처럼 보내면 보는 순간 본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불안하죠. 내가 뭐랄까. 뭔가 잡아내고 싶은 지금 느낌인데요. 안 웃겨서요. 본질이죠. 공회전 할 때는 그겁니다. 터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터지지 않았구나 하고 이렇게 꼭 참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가 보려고 계속 말을 하는 꼬라지가 미워서. 그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데 뭐 얼굴은 붉어지는 것도 같고 제가 그래서 안쓰러워서 제가 아니다 싶으면 좀 빨리빨리 끊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을 꼭 이렇게 허공답보를 하게 만드십니까? 애쓰는 게 귀여우셔서. 방금 전에 화났다면서요? 화났다고 안 그랬습니다. 귀여워서. 알겠습니다.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일단은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검찰 쪽에서는 건진법사 포문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와 이제 녹취록을 확보했다라는 기사도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각
수사기관은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미적거리거나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지금 오평 말씀하신 어떤 그런 시각도 있고요. 네. 어제 박범계 의원이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오늘 좀 심도 있게 다룰까 하는데 지금 탄핵 이후에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는 어떤 진단을 해요. 네. 그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와 검찰 여당이 합심을 해서 조직적인 저항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처럼 모든 걸 거부하고 뭐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거기 그걸 받아서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특검을 한덕수 총리가 부결하고 계속 부결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특검이 안 생기면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은 나중에 사건을 주는 척하고 넘겨받아서 질질 끌고 여당의 그 85명은 단단히 지원하고 그런 움직임을 이런 어떤 대단히 불안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오늘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 어떤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지금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아주 불길한 움직임이 있다는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서 도대체 한덕수 총리는 무슨 생각일까 지금. 사실상 본인이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막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일단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내란의 공범이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지금 살아날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요. 그런 어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지금 이대로 어떤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이 기소청화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 역시 윤석열의 컴백이다. 뭐 이런 어떤 계산하에 셋이 철저한 공조를 하면서 국민에게 조직적으로 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그 어설픈 시나리오처럼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삼각 공조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벌써 인터넷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게 권한대행이 계속 해외 정상회담을 다니거나 순방을 가면서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그리고 어느 순간 시점이 됐을 때 정영식 주심이 자기가 갑자기 사퇴를 해버려서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심리 아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나리오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왔었던 6개 법안에 거부했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정면 대변인이 강한 메시지를 냈고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스탠스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위험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민주당은 역풍 같은 거 걱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조금 좀 삐딱하게 나온다. 이러면 바로 탄핵시켜 버리고. 탄핵의 문제도 시간의 문제가 있고 또 탄핵을 시키고 새로 또 임명하고 또 탄핵도 200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저쪽에서 또 그걸 끌어오기가 또 어떨지 모르고 이런 하여튼 기술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거업이나 오평도 어디 가서 과자 만드시지 마시고 지금 총리를 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평도 어디 가서 평론하시고 열심히 지금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추정이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뭐 거의 사망 뭐 끝내라네요.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음악을 민망하게 그건 뭐 집에 가려는데요. 오평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